자, 이어서 봐요. 이제, 여러분, 이 선의취득은 우리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안 해도 되고, 넘겨서, 자, 이제 146에 부합 혼합 가공 봐요. 자, 이제 소유권 취득 중에서 뭐 공부하죠? 부합 혼합 가공. 특히 부합 판례만 있지, 혼합의 판례는 없어요. 자, 먼저 뜻이 뭐예요? 부합 뜻이 뭐더라? 부합은 서로 다른 물건이 결합이 되어서 쉽게 분리할 수 없는 게 부합입니다. 결합. 혼합은 서로 다른 물건이 섞여서 분리할 수 없다. 가공은 노동력을 가해서 만든 게 가공입니다. 서로 다른 물건이에요. 자, 그러면 자 146페이지에 위에 박스에서 256조 보여요? 부동산에 부합되어 있잖아. 읽어봐요. 그 조문. 그래서 부동산 소유자가 뭘 가져간다고? 부합 물건 가져갑니다. 그러나 타인의 권한에 의해 부속된 건 그래야지 아니하다. 그거 이제 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7번 봐요. 자, 토지가 갑거예요. 여기에 을이 수목을 심었어요. 서로 다른 물건이 결합이 됩니다. 원칙 누구 거라고? 부동산 소유자 수목을 갑이 가져갑니다. 갑이. 갑에게 소유권을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예외 권능이 있고 그 수목이 토지와 달리 독립이 있으면 누구라고? 부속시킨 자 을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수목이 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능만 되어 있는데 판례는 뭐까지 요구해요? 두 가지가 충족되면 수목은 수목을 심은 을이 된다. 요 내용이에요. 그 내용 가지고 이제 판례 공부하는 겁니다. 자, 먼저 하단의 판례. 그럼 다시 그 조문 파악을 가보면 타인의 부동산에 상한나무를 심은 경우에 찾았어요? 그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에 보였던 나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위에 그 요거야. 부동산 소유자가. 그러나 타인이 부동산의 지상권, 권한, 이거. 그게 권한이야. 지상권, 임차권, 이런 게 권한입니다. 근거. 그리고 나무는 당연히 토지와는 독립이 되잖아. 그러면 부속시킨 자 을소유다. 부동산에 부합되지 않는다. 위에 거는 부합이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이제 부합이 된다는 뜻이고 부동산 소유자 가져간다가 되고 밑에 거는 부속시킨 자 자리에 서 부합이 된다 안 된다? 부합이 안 된다 이 말인가 이게. 부합이 되면 어찌 보면 뭐 한 개가 된다고 부합이 안 되면 두 개 된다는 거야 이게. 토지 따로 이 수목 따로 이 말이야. 자 1번 판례 갑니다. 타이틀이 뭐예요? 자 동산이 부합되기 위해서는 종합 판단하고 자 그래서 그걸 맞고 그 다음에 부동산의 부합의 법률은 건물의 정축 줄 거 봐요. 신축에도 그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자 지금 이 판례는 이겁니다. 봐요. 7번 봐요. 그러면 수목은 뭐야? 부동산. 아니 토지는 부동산, 수목은 동산이잖아.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되는데 부동산에 부동산 부합도 인정한다가 뭐다? 건물에 건물 부합을 인정하는 거야. 건물에 토지 부합 안 됩니다. 토지에 토지 안 돼요. 토지에 건물도 안 됩니다. 부동산이 토지 건물이잖아. 이 네 가지 경우 중에서 요거 된다. 그게 1번이에요. 그래서 신축이다 아니면 옛날 거든 건물 1층에 2층 정축 가능하다. 2번 갑이
토지 소유자 을에게서 토지를 임차하면 임차 줄 거고 갑이 임차인입니다. 임차권이 권한이야 권한. 아까 권한이 뭐가 된다고? 지상권, 뭐 임차권, 전세권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 후에 조유소 이용을 위해서 지하에 유료 저장도 설치해 줄 거봐. 그 유료 저장소는 단세에서 값소. 자, 요거야. 임차권이 있잖아. 그리고 지하에 그 파가지고 탱크 묻으면 독립이 있잖아. 그래서 부속시킨 임차인이 된다. 값소유다. 3번. 구분소유권 요건입니다. 자, 이제 구분소유권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그 앞에 그 뭐 쭉 있는데 필요 없고, 구분소유가 되려면 봐요. 하나의 건물에, 여러분 빌라나 아파트 생각해봐. 우리 학원처럼. 각각 독립해서 뭐 101호, 102호, 201호 이렇게 독립해서 구분소유가 되려면 적어요. 구조상, 이용상 뭐가 있고, 독립이 있고, 구분 행위만 있으면 되지. 등기 필요하다, 안 하면 필요하다. 등기 필요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분소유. 구분소유가 되려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플러스 뭐? 구분 의사가 나타난 행위를 구분 행위라 부릅니다.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지. 등기는 필요 없다. 꼭 기억하시고. 자, 4번에 복층 갑니다. 여러분 저 펜트하우스라나 이걸 뭐라 부르나 맨 위에? 아파트 맨 위에 층에 보면 옥상을 만들어서 놨잖아. 그걸 펜트하우스라나? 그 용어도 모르면서 부동산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 참 신기하다. 그거는 뭐 법률 용어 아니잖아. 자, 거기 이제 복층입니다. 자, 복층도 마지막에 기존 건물에 부합이 됩니다. 별개가 아니야. 복층하면 집이 두 개 하나야. 하나니까 또 지금 부합이 되면 하나 위에 거. 부합이 안 돼야 두 개야 별개. 그리 가는 거예요. 5번도 재밌죠? 기존 건물에 정축된 부분이 줄 거 봐. 그럼 기존 건물에 부합된 정축 부분 나오죠? 부합된 정축. 정축이 부합이 되었잖아. 그럼 7번 봐요. 위에 거야 밑에 거야? 위에 거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더 적으면 여기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고 밑에는 저당 효력이 안 미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봐요. 다시 요거 지웁니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과 구분행위가 있으면 구분소유권 등기해야 돼. 등기나 등록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자, 그러면 이런 말입니다. 아니라 토지에 1번 저당이 있었어요. A란 놈이. 그리고 수목을 심었어요. 어떻게?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한 저당 효력은 그 후에 수목을 심었단 말이에요. 다른 놈이. 그러면 거기 부합이 되면 저 수목이 누구 거라고? 토지와 합해지니까 토지 소유자 저기서는 갑이잖아. 갚게 되는 거야. 얻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당연히 저당 효력이 어디까지? 수목까지 미치는 거야. 그래서 저당권 효력은 어디까지 미친다?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밑에처럼 부합이 안 되면 어떻게 돼? 밑에 이게 부합이 안 된다 했잖아. 그러면 저기 수목이 뭐게 돼? 아까 독립이 되잖아. 그럼 저당 효력이 미쳐야 돼? 안 미쳐? 죄송합니다. 이거 안 미칩니다. 이거. 부합이 인데 미치고 밑에는 안 미쳐요. 별개가 되면 안 미치는 거야. 그래서 저당 효력은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 부합물은 다른 물건이 결합된 거고 종물은 같은 소유자 물건이 결합된 거야. 부합물은 소유자가 다른 게 결합된 거고 종물은 동일 소유자야. 그래서 거기서는 5번은 무슨 판례문을 가면 줄 거면 경매 목적을 평가하지 않았다. 평가하지 않아도 저당 효력이 미치면 또 하나 더 적으면 이게 또 어떻게 가느냐. 저당 효력이 미치는 만큼 나중에 경매가 되면 경락인이 뭐 가져가? 소유권을 가져갑니다. 이거는 경락인 소유권 못 가져가요. 왜? 저당 효력이 안 미치잖아. 그래 됩니다. 그래서 이 부합이 어디까지? 저당권의 효력까지 나중에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부합물에 저당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른 억울할 수 있지. 맞잖아요. 그럼 이제 어른 가백에 자기가 수목을 씹었다면 수목에 대한 보상, 배상 그 정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합물까지 저당 효력이 미친다. 경매 목적물로 평가 안 돼도 부합이 됐다면, 그래서 앞에 보면 기존 건물에 부합된 정축 부분이 나오잖아. 부합이 됐다 되어 있잖아. 그럼 저당 효력이 미치는 거야. 목적물 평가 안 돼도 된다. 그 다음 6번 부동산에 부동산 부합. 아까 거기 말하고 건물에 건물이라 했잖아. 자, 7번 뭘 요한다고? 그래, 요거 봐요. 부속시킨 자가 가져가려면 권원 플러스 뭐까지? 독립까지 요구한다고. 거기 독립성 요함되어 있죠. 읽으면 그래. 그래서 두 번째 줄 부속물이 독립이 갖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것이 부동산의 구성 부분이 되면 독립이 안 된다는 거야. 구성 부분이 됐다는 건 독립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설사 권한이 있더라도 부합이 성립한다. 우위로 간단 말이야. 봐요. 권한이 있어도 독립이 안 되면 뭐가 돼? 부속이 못 온다. 두 개 다 되는데도, 두 개 다. 권한 독립. 둘 중에 하나 없으면 위로 가는 거야. 그렇게 한번. 이 어려운 판례 하나도 없습니다. 요것만 잘 보시면 돼, 그냥. 토지는 갑이고 수목 심으면 을이다 하더라도 부동산. 뭐가 있으면 부속, 을 거? 두 개. 권한 독립. 이 부합물에 저당 효력이 미쳐요. 저당 효력이 미치면 경당인이 거기까지 소유권 취득해. 이때 그 부합이 안 된다는 것은 별개야. 그럼 저당 효력이 거기에 미치면 큰일 나지. 별개인데, 독립된 별개 부동산인데 부합은 하나가 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저당 효력이 가도 할 말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쉽다. 넘겨요. 자, 다른 내용은 이제 됐고, 이제 쭉 넘기면 150페이지에 공동소유가 나옵니다. 이 공동소유 판례들하고 좀 잘 정리하면 좋겠나 싶어요. 오늘 소유권 이거 다 맞추고 갑니다, 집에. 자, 150에 공유자 1인이 이런 거. 공유는 뭐가 공유야? 맨 위에 줄 거 그러면 조문에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가 된 때가 공유고, 공유 뜻이 뭐라고? 그런 거 어렵죠. 그러면 잘 모르면 공동상속재산 적어봐. 아버지가 돌아갔어. 상속인이 2명이야. 그게 뭐라고? 공유입니다. 자, 합유 설명하고 갑니다. 합유는 어디 있습니까? 물으면 이렇게 넘겨봐요. 자, 158에 몇 페이지? 158에 마지막에 271조 물건의 합유 1랑 읽어봐. 1번. 조합체 줄 거 봐. 그 조합체가 뭡니까? 그 밑에 조문파학과요. 변호사들이 합동법률사무소 줄 거. 그리고 우측에 수인의 여사가 병원을 공동경영. 그 여러분 건물도 보면 1층은 뭐 정형외과 사고 쭉 있잖아. 그런 것들이 동업계약입니다. 합동사무실,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합격했다. 나는 토지 맡게. 왜? 요즘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제도 작년, 저작년 합격생인데 아직 계약 못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보니까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못합니다. 남에게 배워야지. 그거 가르쳐주나도 마땅히 갈 데도 없어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 장농자격증이 되는 거야. 진짜입니다. 그럼 처음에는 동업으로 같이 좀, 왜? 어차피 뭐 배운다 생각하고, 솔직히 업하면 이런 배울 게 없어요. 바로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요. 대부분은. 남자들은 할 수 있지만 여성들은 또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2명이 동업관계를 해가지고, 그럼 적자 봐도 절반씩 부담하니까 한 70만원, 80만원짜리 월세 얻어갖고 2천 정도 되는 거, 1,500 되는 거. 그럼 1,000에 한 40 나가잖아. 자기 돈. 보증금 걸려 있으니까 놔두고. 그럼 80이다, 100이다 이러면 50 아니면 40 나가야 되잖아. 자기 돈.
2명 한다면 그거 좀 더 해야 돼. 전기세 뭐 하고 이러면 50이다. 그러면 한 20 더 플러스 시켜야 돼. 70이나 그리 나간다 생각해. 80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한 1년 한다. 그럼 한 800 꼴겠지, 900이나. 그리고 나서 이제 독립하면 돼, 안 돼. 그래야지. 가만히 있으면 그만 또 1년 갑니다. 정 따고도. 아, 동업하니까 생각나는데, 동업이 반드시 나쁜 것만 아니다. 저는 동업하지 마라 하지만, 그럴 때는 또 괜찮아요. 자, 넘겨요. 총류가 뭡니까? 자, 160일에 면회, 275조, 161페이지에 1항 하면 읽어 면회. 줄 거요.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제도 소유. 거기에 그 밑에 보면 누굽니까 물으면 잘 안 적혀 있어요. 저거 왜? 교회 재산, 종중, 학회, 동창회 등등 이게 뭐라고? 총류입니다. 다시 돌아와요. 개념을 알고 공부를 했을 거 아니야. 공유가 뭐라고 조금 전에? 그게 지금까지 기억되어 있으면 뭐 안 되지. 한 개 하면 그 다음에 모르는 거야. 그 다음 걸. 앞에 걸. 그게 정상이다. 공유가 뭐더라? 하나를 기억해 자기들이. 그럼 이런 공유는 여러분 공동상속재산뿐만 아니고 얼마든지 여러분이 공유로 지금 봐 지금 이자가 높으니까 1억짜리 사고 싶은데 내가 9천 있는 거야. 그럼 대부분 1,000만 원 대출 내가서 자기 명의에 단독을 합니다. 근데 이자가 높으니까 야 나는 10분의 구할게. 너 1,000만 원 투자해라. 10분의 1씩. 그렇게 하자. 됐나? 그게 공유. 근데 거기에 뭐까지 들어가면 공동사업 목적 동업까지 들어가면 뭐가 돼? 합의가 돼. 동업까지 가기 전까지 합동사무실 가기 전까지가 공유야. 그리고 단체가 소유해버리면 뭐야? 종중계획 그건 단체야 단체. 그건 종류야 그냥. 얼마나 간단해. 오늘부터 공유 종료 합의 모르면 안 된다. 언제 언니? 공유가 뭐라고? 9천만 원 투자할게. 너 1,000만 원. 합의가 뭐라고? 동업. 종류는 단체. 요리 딱 처음에 기억이 안 되면 우울 거는 많이 가온다. 공부도 저리 묵는만 돼야 되는데. 쌓이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공부 하루아침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재수가 삼수 가는 지름길이 뭐냐? 올해 내가 1년 열심히 했어. 한두 개를 떨어져. 그럼 나 공부대에 있다 생각하는 거야. 2달만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오면 여러분 10개 차이 납니다. 99%는 그래요. 그래서 삼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중개사 인원이 자꾸 늘은 많겠어? 아니 좀 줄일 때 좀 안 됐나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왜 자꾸 올라가? 아니면 시험에 떨어지면 일주일 술 먹고 바로 공부해야 돼.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냥 120% 합격이야. 그래 하는 사람 거의 없다 해도 99.9%는 돈매다. 뭐 동상 보고 혼자 하면 되겠지. 그러면 삼수하다가 장수합니다. 그냥. 학원 해보면 그래요. 여러분. 제 말을 듣는 사람 없어요. 막. 뭐 혼자 뭐, 다른 문제 내면 그 실력이 자기 실력이 아니야. 그것도 다른 문제 좀 아무것도 못 풀어 또. 그리고 시험 칠 때가 가장 자기 실력이 피크됩니다. 어쨌든 간에 열심히 했어요. 그 다음부터 술술 떨어집니다. 이러고 안 보면 이 모래성에 쌓은 지식과 똑같은 거야. 이거. 근데 자기는 많이 알고 있는 거야. 뭐 한두 개짜리 떨어졌는데 하면서. 제발 여러분 혹시나 올해 시험 잘못되면 일주일만 술 먹고 바로 공부 기본서 읽어야 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떨어지라는 게 아니고 혹시나 그리 됐을 때 그 그래야지. 대부분 아는데도 그냥
학원비 없나요? 깎아주면 깎겠어. 장수생의 지름길에도 내가 한두 번 보나. 학원에. 점에서. 큰일 난다, 그러면. 자, 봐요. 자, 이제 150페이지에 이제 1번 판례 봐요. 150 와서. 타이틀이 뭐예요? 아이고, 밑에 판례 1번. 어떻게 될까? 자, 두 명이 공유하는데, 그럼 여러분하고 나하고 2분의 1씩이다 하자. 근데 뭐, 다른 사람 뭐 없이 전부를 팔았네? 그럼 어떻게 할까? 마지막 줄 거라. 처분 공유자의 지분 범위는 유효입니다. 지분 처분 유효. 그러니까 다른 공유자는 2분의 1은 무효지만 자기 건은 유효하다는 거야. 왜? 공유에서 지분 처분이 자유롭거든. 그 판례입니다. 아니, 두 명 다 동의받아서 넘기면 당연히 좋은데 동의 안 하고 혼자가 다 넘겨준 거야. 전부를. 그래도 누구만큼은 처분권자의 지분은 유효가 돼. 2분의 1은 유효다. 2번 읽어봐요. 자, 관례인은 어떻게 한다? 가반수 공유 지분권자 줄 거예요. 여러분, 관례행위는 이렇게 합니다. 관례행위 나오면 관리가 뭐다? 저거 임대 또는 해지, 갱신 거절 통지. 갱신 거절이 뭐야? 연장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관리행위 들어갑니다. 이때 이 관리행위는 뭐라고? 다 관자를 보고 관상을 해. 니은을 빼. 가반수입니다. 무슨 가반수? 지분의 가반수입니다. 그럼 이래 되겠죠, 봐요. 값과 을이 있다. 값이 3분의 2야, 지분이. 을이 3분의 1이고. 그럼 누가 가반수? 이 가반수가 뭐야? 반수를 넘는 게 가반수야. 2분의 1까지는 반수고, 그걸 넘으면 가반수가 돼. 그럼 지금 뭐야? 3분의 2는 가반수가 맞지? 얼마든지 혼자 하는 거야. 뭐는? 세주는 거는. 임대가 세주는 거잖아. 그게 관리행위입니다. 자, 갱신 거절 정지도 조금 전에 뭐라고? 칠판, 임대, 해지, 갱신 거절 이런 게 다 뭐라고? 관리를 했잖아. 그럼 3번 끝났네. 4번, 공유토지 시효치 등은 다음에 한번 보고. 자, 5번 읽어봐요. 5번 시험에 잘 나온 판례입니다. 여기까지. 소수 지분권자 줄 거 봐. 그 다음에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 줄 거 봐. 소수가 했을 때. 그럼 또 줄 거.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찾았어요? 그 다음 째 줄 거. 인도 청구할 수 없고, 이게 있고였다가 없고로 바뀌어서 그 20년에, 2020년에. 있다, 없다? 인도가 반환입니다. 반환 청구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읽어봐. 자신의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줄 거. 그 방해 행위 금지 등을 청구할 수는 있다, 이 말이야. 이해가 돼요? 인도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방해 상태를 제거해라 또는 행위 금지해라. 요런 걸 청구하는 거지. 소수가 했을 때 다른 소수는 반환 청구는 안 돼. 옛날에는 됐었다. 그래서 인도가 반환입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고로 꼭 또 별표 치고 기억해요. 3년 나왔다 그게 벌써. 자, 6번은 보존행위는 두 번째 줄. 다른 공유자 이해가 충돌될 때 그거는 보존행위가 있어. 보존은 상태 유지인데 다른 공유자와 이해가 충돌되면 보존행위를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우측에 7번 타이틀이 뭐예요? 자, 이제 봐. 이게 분할인데 두 명이다. 이미 이렇게 분할하기로 합의했어. 근데 을이 이행을 안 하는 거야. 분할한다고 합의는 해놓고 분할. 뭘 하지 않아? 그럼 다시 분할 소송 제기할까요? 안 된다는 거야. 분할의 소송은 안 되고 소를 제기는 안 되고 뭐 이행의 소. 이행의 소로 가야 된다 이 말이야.
거기가 5판례입니다. 그래서 가로 열고 이행소 제기 찾았어요? 그럼 이제 분할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야, 합의서가. 그렇게 이행해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거지. 판사님 다시 쪼개주세요, 분할해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왜? 협의가 안 되면 분할 소송 가는데 이미 협의가 됐잖아. 그걸 이행을 안 한다 해가지고 뭐로 가서는 안 돼? 분할 가서는 안 되고 이행. 예. 협의한 대로 이행하시오. 자, 그거 쭉 그렇게 되어 있으면 되고 그거만 적으면 되고. 8번 분할의 범위 읽어봐요. 줄거 봐. 분할 청구자 지분 일부에 대해서는 분할을 명하고, 자, 만약에 분할 청구자가 2분 1이다. 일부 그럼 4분 1이겠지. 예를 들면 2분 1인데 분할이 봐요. 7번. 여기서 요놈이 이렇게 분할 청구해서 그럼 2분 1이잖아. 그럼 갑이 가지는 2분 1 중에 일부가 뭐야? 4분 1이잖아. 2분 1, 2분 1이면 요거는 분할하고 나머지는 분할하지 말고 갖고 있어라.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어느 나라 수학이야? 다시 줄 거. 자, 분할 청구자의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분할을 명하고, 그렇게 만약 2분의 1 중에서 일부는 뭐 4분의 1을 생각하자. 절반이면. 그 다음에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분할하지 아니한 채 공유를 유지하다. 그런 판결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분할하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절반만 분할시켜주고 절반은 그대로 가져있고, 판사가 뭐 어디 자기 마음이가 어디. 그런 의미입니다. 정도껏 해라. 9번 뭐예요? 아, 그것도 어렵습니다. 7번 봐요. 그 판례는 이런 판례예요. 자, 갑, 을이 2분의 1씩 공유를 가지고 있어요. 이때 을이 자기 지분에만 돈 빌리고 병에게 저당을 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 될까 안 될까? 일단 됩니다. 된다. 돼 안 돼? 된다 해도 그럴 때 그리고 두 번째 분할된 거야. 여기 쪼개져서 여기 갑고 걸 거지. 이해가 돼요? 단독으로 돼서가 아니라 해물 분할됐다 가정하자. 그러면 이 저당권을 말소 안 시키고 분할했다 이 말이야. 살아있는 상태에서 분할한 거야. 그럼 저당권의 효력은 당연히 을이 취득한 을의 지분이 여기에 저당을 잡았으니까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여기에 가는 거는 당연하지. 분할된 을이 취득한 이 토지에 저당 효력이 미친다는 거는 누구나 봐도 알잖아. 근데 요놈 다른 공자 갑이 여기 취득해서 요 부분 여기도 저당 효력이 갈까 안 갈까? 찍어라. 간다 안 간다? 둘 중에 하나다. 간다는 거야. 답은 항상 반대로 생각해도 이 저당권자를 보호합니다. 아니면 여기만 가고 여기 안 간다는 것은 이런 분할할 때는 저당권자가 간여가 안 되는 거야. 요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요걸 하고 여기 가고 그러면 여기만 가고 여기 못 가면 저당권자 손해야 이익이야. 아니 2분의 1이지만 요 정도만 의뢰 가져가는 걸 하고 의뢰만 가고 이 안 간다면 그럼 저당권자 손해잖아. 그래서 지분의 저당이 되고 분할할 때 나갑니다. 그럼 갑은 손해지. 또 여기 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뢰게 야, 네 돈 안 갚으면 그 얘가 나한테 등기 경매집 오는데 우리 토지 어쩔래? 그럼 조치를 취하고 가든지 뭐 조심해야 돼. 그럼 분할할 때 저당이 있는지 없는지 의뢰 지분에 알아 몰라. 등기부 떼면 알잖아. 저당권은 등기에 딱 돼 있는 거야. 여러분 갑의 입장이라면 조심. 그래서 거기 어디에 돼 있는가 하면 자 그래서 쭉 보면 양가로 1번의 마지막에 분할된 부분에 집중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을이 취득한 데 가는 게 아니고 그럼 공동담보가 된다 이 말이야. 갑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뜻하지 않게도 자기가 취득한 토지에 저당권이 미치기 때문에 공동이지 을이 취득한 대로 가는 게 아니야. 을이 취득한 토지에만 집중된다면 여기만 미친다는 거야. 그 지문이. 집중된다면 틀리고 집중되지 않는다. 그 말은 공동담보가 된다. 10번 분할은 전원이 청구해야 돼.
전원 참가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자, 이제 분할은 이제 요 절차입니다. 아까 협의하고 안 되면 뭐라고 재판 간다 했잖아. 협의하고 들어가요? 재판 가는데, 협의는 현물 분할. 현물 분할이 뭐야? 현재 있는 거 쪼개는 거야. 대금 분할은 팔고 돈으로 가지는 거야. 가격 배상은 아니 토지가 있다 어떻게 분할하면 지금까지는 해물 분할 설명했잖아. 대부분 그냥 나누잖아. 대금 분할이 뭐라고? 팔고 대금을 돈으로 나눠 가진 거야. 가격 배상은 뭐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요 중에서 그럼 값 너 다 해라. 그러면 이제 이게 1억이야. 그럼 2분의 1이면 5천이잖아. 값이 을에게 5천 내주고 내보내고 값 다 한다. 이게 뭐라고? 가격 배상. 뜻이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여러분이 형님과 이제 공동상속 공유다. 공동상속재산도 공유래도 둘이다. 형이 동생이 돈 필요하다니까 지금 매면 안 되잖아. 시가 얼마니까 내가 얼마 주고 내 나갈래? 형님 그럼 주이사. 지금 시가가 1억이면 5천 줄게 나갈래? 형님 내. 그럼 6천 줄게. 행제니까. 그래서 돈을 주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값 혼자 되는 거지. 그게 가격 배상이야. 자, 그런데 재판 가면 해물 분할이 원칙. 그래 여러분 협의는 임의야. 임의가 뭐야? 셋 중에 아무거나 돼. 근데 재판 가면 뭐가 원칙? 해물 분할 원칙이고 대금 분할이 예외야. 이 대금 분할할 때 뭐가 나와? 이게 경매 나오는 거야 여러분. 이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야. 가격 배상은 없어. 어디 갔을 때는 재판에 갔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뭐가 원칙? 안 되면 대금을 어떻게 한다고? 부분은 경매 집어넣는 거야. 그 여러분 나중에 경매 공부하다 보면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이런 게 나옵니다. 가격 배상이 없습니다. 자, 그것도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재당 못했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한번 보면 자, 이제 53페이지에 정답 및 해설에서 그 4번에 봐요. 쭉 판례가 있는데 그러면 153에 그 위에 4번 OX 1, 2, 3, 4 있습니까? 자, 갑을 병이 토지 공유인데 병의 지분 얼마야? 그럼 병은 갑과 을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정해 토지를 특정으로 임대 줄 거. 이해가 돼요? 임대가 뭐야, 아까? 관리행위지. 찾았어요? 자, 그거 설명합니다. 이제 봐요. 2명이다, 3명이다. 봐요. 갑이 3분의 1입니까? 그럼 을은 6분의 1이겠네? 6분의 1. 어쩌나? 그러면 갑은 6분의 4란 거야. 다시 말하면. 맞아요? 6분의 3까지는 갑은 반수고. 3분의 1, 누구를 해도 돼. 그럼 병으로 하자. 병이 6분의 4고, 갑이 6분의 1. 누가 해도 상관없어. 6분의 4는 3분의 2지. 그럼 지분을 합하면 다 1이 돼야 돼. 그래도 되지. 지분이 아닌데 뭐 1.5 되면 말이 되나. 자, 이때 이제 병이 어떻게 했다고? 정에게 임대 주잖아. 임대를 아까 뭐야? 관리는 뭐야? 아까 지분의 과모수잖아. 그 임차인은 적법이야, 이법이야? 이자 이점유는 적법이 되잖아. 그러면 이제 요걸 뭐라 불러? 소수지분가잖아. 요놈에게 정에게 점유 배제 구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임차인에게 뭐 부당이득, 월세 달라. 부당이득 반환도 안 됩니다. 소수는 안 돼. 을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이제 갑이나 을은 누구에게? 병에게. 병에게 뭐 한다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밖에 안 돼. 부당. 내 지분만큼 당신이 월세 받았으니까 주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해놔야 됩니다. 이거. 가반수 지분권자가 세를 줬을 때 소수 지분권자가 할 수 있는 거 이 말이야. 질문해봐요. 그거는 소수 지분권자가 어떤 소수가 배타적으로 점유했을 때, 그게 다시 아까 법활령 요가 달라. 몇 페이지? 150에 5번 찾았어요? 150페이지 5번. 이거는 소수가 다른 사람 허가나 동의 없이 특정 부분을 점유했을 때고, 다른 소수는 반은 안 되고 방해적 이런 건 되고, 지금은 가번수잖아. 소수인지 가번수인지 봐야 돼. 가번수가 누구 동의 없이, 소수 동의 없이 임대 주는 것은 관리행위를 보는 거야. 무슨 행위? 관리는 어떻게 돼? 지분이 가번수잖아. 그렇게 적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소수들은 그 임차인 정에게 점유를 배제 구한다든지 부당이득 안 되고, 누구에게? 갑에게. 갑은 병이지. 여기서는 병에게 부당이득, 내 지분만큼 돈 달라 이러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판례다. 한 장 넘겨서 침해가 나와야 되는데 침해가 안 나오네. 자, 침해에 대한 부분. 자, 여기 154페이지에 하단의 2번 중요합니다. 다른 공유 또는 제3자가 공유물에 대해서 뭐 침해하고 있네. 침해 줄 거. 자, 그러면 각 공유는 단독으로 전부에 대해서 방해적을 청구할 수 없고 되고 전원도 안 돼. 그래서 밑에 해설 봐요. 보존행위를 근거로 각자는 단독으로 전부에 대해서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 돼 있죠. 그 설명을 좀 더 추가합니다. 거기 적어요. 자, 이제 어느 토지를 공유하고 있어 가버리 2분의 1씩. 그때 누가 제3자가 침해한다. 영역이 침해하고 있어요. 제3자가. 이러면 각자는 전부에 대해서,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세개할 수 있는 거야. 반환, 방해 제거, 등기 말소를 청구합니다. 됐어요? 그런데 각자는 지분만큼 하는 게 두 가지야. 부당이득과 손해배상. 또는 자기 지분만큼 해야 돼. 전부 하면 안 돼. 왜? 어차피 2분의 1만 자기 들 거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왜 했을 때? 공유물을 침해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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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에 대해서 반환, 방해, 제거, 등기 말소. 여기 보존행위로 되어 있잖아. 아까 상태 유지기 때문에 보존행위에서 할 수 있고, 그런데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은 돈입니다. 돈은 자기 지분만큼 돼. 이것도 전부 하면 틀려.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은 돈이잖아. 돈은 자기 지분만 자기 거니까 그것도 전부 하면 틀려. 침해했을 때 저거하고 아까 관리했을 때 적은 거 공유해서 필요한 게 됩니다. 요거 요 두 개 안 개 안 돼 있으면 공유는 뭐 땡이다 땡. 저 꼭이 딱 적어서 정리하면 돼요. 자, 그 다음 하뷰 판례갑니다. 159 159의 맨 위에 하뷰가 나와요. 자, 일부가 사망 줄 거 봐요. 하뷰는 지분이 있는데 원칙 상속이 안 돼요. 아시겠어요? 합의 지분 상속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상속일은 합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게 상속 안 된다 이 말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잔존 합유자의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가 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이면 잔존 합유 단독이 됩니다. 옆에 적어라. 오래 살고 보자. 이런 의미인 거야. 이제 가버리 3명이랄까? 동업합니다. 동업이 뭐야? 이게 합의했잖아. 단순히 지분 공유보다 더 공동사업 목적이 있는 거야. 물론 3분의 1씩 투자했겠지. 합의도 지분이 있어. 근데 뭐 상속돼 안 돼? 죽으면 안 돼요. 그럼 3명으로 했다가 이게 죽으면 2명이 돼. 또 죽으면 단독으로 가. 대신에 상속은 안 되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지분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는 거야. 누가? 상속인이. 요걸 가져갑니다. 상속은 안 되지만. 그러니까 3억이다. 그러면 1억이잖아. 3분의 1이라면. 그러면 갑이 죽으면 갑의 아들들은 거기에 올라가서 여러분 동업관계는 공동사업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을병은 갑과 동기야. 갑이 죽으면 아들이 얻어가면 세대 차이 나서 안 돼. 동업이 되겠나? 그래서 여러분 일단 합의는 상속 안 됩니다. 특약을 하면 돼. 죽더라도 상속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말이 없으면 상속 안 돼. 그럼 대신에 자기 아들이 뭐 생겨? 갑의 아들은 1억에 대한 채권, 그러니까 1억이 되겠지. 지분에 대한 채권. 1억을 용돈이 줘야 돼. 그럼 절반씩 5천 내가 주고 이해돼요? 그럼 이제 2분의 1씩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씩 되겠지. 이제 지분이 자기들끼리는. 또 이제 이놈이 죽으면 어떻게 돼? 또 똑같은 놈이에요. 돈만 주는 거지 상속은 안 돼요. 그게 1번입니다. 자, 2번. 이 교회 다니시면 손 들어봐요. 그럼 2번 팔 알아놔야 된다. 오늘 당장 가서 써먹으라 내일 아멘 하면서 주님 아멘. 교회 가면 뭐 하면 돼? 아멘만 소리만 하면 돼. 네, 아멘 하나님 아멘. 그 소리만 하면 그냥 끝납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데는. 그 교회는 무슨 해요? 그럼 뭐라 해요? 할렐루야 하면 뭐 합니까? 그냥 아멘 하죠. 목사님 이야기하면 아멘 하면 돼요. 그럼 박수 나옵니다. 자 봐요.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해 줄까 봐. 그 교인들의 지위를 상실하면 종정교회 자산은 줄 거 잔종교인들의 합의입니다. 교회가 탈퇴되는 거예요. 봐요. 절반. 아마 있어야 돼. 봐요. 자, 목사를 지지하는 60명이 있고 반대하는 40명이 있는 거야. 40명이 탈퇴한 거야. A 교회에서. 그럼 그 교회 재산이 있을 거 아니야. 요거 누구가 끄라고? 잔존. 남아있는 자들끼리. 정당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정당이 해산 안 되고 교회가 해산돼서 정당이 해산 안 되고 나가면 없어요. 그래서 정당 여러분 탈퇴 안 합니다. 돈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뭐 아마 거대 정당은 한 500억 가까이 1년 됐기 한 400 얼마. 돈 쓰지 말고 국에서 보조해 주잖아. 그것 때문에 정당 가서 여러분 당구 잡으려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 누가 당구 되겠노? 당대표. 누가 되겠노? 국민의힘 당대표 누가 되겠노? 아무도 모르나? 언제 선거하잖아 3월달에. 주영은 지금 안 나온다던가 얘가? 지금 비상조기라서 그 뭐 원내대표 그거는 당대표 됐어요. 그 잔종교인은 그래 탈퇴하면 안 돼 여러분. 10원도 없다. 이거는 교회가 교인들이 탈퇴할 때고 하나의 교회에서. 자 3번 읽어봐. 큰 타이틀 줄 거 교단 탈퇴 내지 소속 교단 변경이야. 교회가 탈퇴 잡아요. A 교회 위에 교단이 있을 거 아니야. 장로에게다 뭐 그걸 바꾼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3분 2고 자 마지막에 그 종전교회 자산은 누구라고? 마지막 줄 거 가로 열고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이 종료입니다. 그럼 봐요. 교단 만약에 뭐 무슨 교단이 있잖아. 장로 뭐
그 교단을 변경한다 그러면 A 재산이 A에 있게 되는 거야.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 거야. 교단기 아니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누구야? 목사 그 데모하는 사람 누구가? 참 생각이 난다. 정광훈이가 지금 500억 받았다 안 해나? 정광훈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이 줍는 거야. 그 교회에서 장로회랑 뭐 해서 그냥 결정해서 아들한테 넘겨주잖아. 왜? 그래서 교회가 쪼개져도 1번 남아있는 거고, 교회가 교단을 바꾸는 거하고 교회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그 교회 교회. 그럼 얼마든지 교단 바꿔도 되는 거야. 재산 정면에서 볼 때는 상관없잖아. 못 팔립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뭐 읽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이 나오는데, 지상권 몇 개만 해보고 갑니다. 자, 지상권 뜻이 뭐야, 명예? 그 지상권은 제가 뭐라 했어요? 한전 철탑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 사용하는 거잖아. 지상권 하면 한국전력이 생각나야 돼. 자, 그래서 저게 최장기간. 그래서 지상권은 약정했을 때 최장은 조문에 규정이 없고 최단만 되어 있잖아. 가장 짧은 기간 30년, 15년, 5년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최장은 규정이 없지만 영구무한 된다는 게 그 판례야. 거기 가로 1번. 마지막에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그리고 두 번째 지료입니다. 자, 지료가 중요한데 지료는 여러분 지상권 성립 요소가 아니라서 자, 그때 연체입니다. 자, 볼까요? 자, 여자가 지상권자다 했을 때 3년을 연체했어요. 옛날 주인은 2년이고 주인이 바뀌었는데 새로운 주인이 1년이야. 톨탈 3년인데 지상권을 2년 이상 연체하면 할 수 있어? 소멸 청구할 수 있어, 주인이. 근데 문제는 새로운 주인은 자기권은 1년이고 앞 사람이 2년이야. 합산돼? 안 된다는 판례야. 그래서 자, 보기 2년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2년 마지막 줄에 전 소유자에게 연체된 부분의 합산을 신소인이 주장하지 못한다. 찾았어요? 그거 설명한 거고. 1번은 뭔가 하면 그건 갱신 청구인데 이 지상권자가 지료를 연체하면 자, 갱신 청구권 또는 적어요. 지상권 멸청권. 이런 권리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그 판례야. 지료 안 주는 놈에게 이런 권리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3번에 약정이 없는 경우 지상권을 약속을 해야 지료 안 주면 2년 이상 소멸 청구하지. 약정 없으면 안 줘도 상관없다는 판례야. 그리고 마지막에 지료 등기. 자, 지료 등기입니다. 지료를 등기하지 않으면 두 가지. 정액 청구도 안 되고 대항력도 없습니다. 요거 딱 적으면 돼. 다시 지료를 맞지 않으면 등기하지 않으면 뭐도 없고 정액도 하지 못하고 대항력도 없습니다. 그걸 딱 적으면 돼요. 뭐 건물이 경매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 지상권도 같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지상권에 관한 등기 없이도 그 토지 전대에게 장려에 유효하고 4번은 근저당권 강화의 지상권이 뭔가 하면 이거야. 이거 봐요. 자, A가 B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1억을. 그래서 자기 토지를 잡혀 저당을 했어. 그런데 그 토지 위에 다시 얻어맺어서 이 같은 사람의 지상권과 뭐 저당권이었는데
지상권까지 잡아요. 그럼 이 지상권은 저당권을 뭐 한다고? 강화시키는 지상권이라 했잖아. 그게 그겁니다. 근저당권 강화의 지상권 소멸. 그래서 세 번째 줄을 봐요. 피담보채권이 변제나 시효를 소멸하면 지상권도 부정하게 소멸한다 이거예요. 이거는 저당권이 없어지면 지상권도 없어진다 이런 말이야. 이 지상권은 순수한 의미의 지상권이 아닌 거야. 그러면 이제 이 토지 위에 만약에 지상권이 없으면 저당권만 있으면 얼마든지 A가 토지에 건물을 자기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거야. 저당권자는 점유 안 한단 말이야. 그럼 지상권 가지면 건물 지으려면 지상권자 동의받아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지상권은 순수한 의미 지상권이 아닌 거야. 자, 그 다음에 5번에 기존건물 사유목적. 자, 7번 봐요. 조금 전에 지상권은 최단이 아까 몇 년이라고? 30년, 15년, 5년. 자, 30년이 뭐야? 경관 건물이나 수목. 15년은 그냥 건물. 5년은 공작물이잖아. 요거는 자 건물 소유 목적이야. 소유 목적. 소유 목적이지. 그 마지막 뭐야? 기존 건물. 기존 건물의 무슨 목적? 사용 목적일 때는 이 최단 존속기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그 판례야. 그래서 저 5번에 읽으면 소유 목적이지 기존 건물 사용 목적이면 그 최단 존속기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이해해 보시고 조금 쉬었다 하시는가 이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이제 관습법정 그러니까 168페이지 어렵습니다. 그거를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관련되는 판례들 좀 잘 정리해 놓으면 수업 시간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꼭 공부하시고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